네, 안녕하세요. 유럽이 열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날 EU는 155mm 포탄을 무려 20억 유로, 대충 20억 달러쯤 됩니다. 그만큼이나 사서 우크라이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방로 기념 선물을 준 셈이죠. 유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유럽 전쟁터에 와서 러시아랑 친하다고 알짱거리냐? 우리 포탄 20억 달러 지를게. 꼬우면 너도 질러봐. 오늘 이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EU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순간 3월 20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유로인데 이게 약 20억 달러입니다. 포탄 한 발에 1000달러라면 200만 발이고요. 500달러라 그러면 400만 발입니다. 이걸 100만 발이라고 하는 건 아마 좀 다른 얘기일 겁니다.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의 재고와 한국의 생산뿐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이것이 실현되려면은 한국이 엄청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이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EU 결정의 의미는 너 집에 갈 때까지 패겠다, 이 소리예요. 러시아가 국력이 소진되어 지긋지긋하게 몸서리치면서 물러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 지원 의지죠. 일종의 전쟁 의지죠. 이 한국이 155mm 포탄을 제공하면 참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인도에서 중국을 막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K9이죠. 또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러시아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K9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번에 지원한다면 러시아를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의 걱정은 이러다가 러시아를 열받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왕창 밀어줘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냐. 네, 그런 말하자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한국 정도 되는 위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포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걸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최대의 화약고인 한반도의 안정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걸 바꿔 말하면 한편으로는 유럽과 또 미국, 이 자유진영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너무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참 애매합니다. 저는 그냥 하는 거 그냥 질러버리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중국은 단 하나의 전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관계된 전제인데요. 그 전제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중국이 본 겁니다. 이거는 푸틴의 전제랑 똑같죠.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몇 가지 전제를 깔고서 침공을 한 겁니다.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가 별 볼 일 없다. 셋째, 서방이 서로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자블린이나 스팅어 몇 발 지원하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냥 체면칠의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전제인데, 이 전제 중에 세 번째 전제를 중국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희망사항은 러시아가 국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선다.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중국의 상당히 고급진 중국 측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오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직은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그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퇴각하고 싶어도 퇴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패배해서 퇴각한다라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우크라 지원에 관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 소모전이 되면 서방이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 조보 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가끔 이 서방 언론을 보면 이 사람 인터뷰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Russia cannot win, but it cannot lose either.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길 수도 없지만 질 수도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의 안보협력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 민감한 시기에 이제 가서 푸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EU가 그럼 열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진핑의 모스크바 도착에 맞춰가지고 EU가 이런 발표를 한 거에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이 전쟁은 우리 유럽을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전쟁이야. 그런데 진핑이 너는 왜 러시아에 가서 불장난하냐? 우리 유럽이 우습게 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을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든 그러한 행보입니다. 또 이제 시진핑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희가 황제를 모시고 땅에 엎드려서 살았던 수천 년 세월 동안 우리 유럽인들은 서로 잡아 죽이며 살았어. 사납게 살았어. 단결한 우리 EU, 우리 유럽인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기나 하냐? 일단 포탄 20억 달러어치로 시작할게. 너도 판돈 걸어봐. 거의 이런 살벌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